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 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선거가 늦어지면서요. 여권에서는 네. 기각이나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요? 네, 탄핵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그런 정당으로서 할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언감생심 탄핵 각하 기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과거에 박근혜 탄핵 소추 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행상책임론을 설파를 했는데요. 예. 그것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도 파면 선고는 당연하다 하는 논리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은 그 100만 배 이상의 아주 중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봤다시피 예. 불법 포고령이라든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라고 국회를 침탈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또 국무회의마저도 심지어 불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송출됨으로써 다 보셨잖아요. 네. 또 더군다나 노상원 같은 군 오비까지 동원해서 그 어떤 명단을 내려치면서 또 수첩에는 사살하거나 수거해라라는 예. 잔인무도한 그런 범죄 실행 계획까지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한다는 것은 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의원님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닐 것 같고 이 헌재의 선고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혹시 뭐 듣고 계시는 얘기는 좀 있으십니까? 그냥 뭐 제가 따로 듣는 얘기는 없는데요. 예. 이분들이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온 분들이어서 예. 이게 다 전에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주치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변론 종결 이후에도 윤석열 쪽은 온갖 네트워킹을 다 동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꾸 주장을 거듭 반복을 한다든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투시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측의 그 요구에 좀 최대한 받아주고 좀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심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헌재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시해서 다른 사안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탄핵소추 재판의 결정이 났고 또 어제는 그 박성재 장관에 대한 심리 종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좀 이 재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건을 동시에 함으로써 동시 선고를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지 않았는지 예.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요 이재명 네. 대표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 비판이 거세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제가 예. 저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에 의한 위헌,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거죠. 그것을 비판하면서 예. 나온 말이고요. 어떤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한 바 있어요. 예. 바로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는데 최 대행한테 질문이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마다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말로 쿡쿡 찌르면서 이거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 쪽지를 보고 겨우 대답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예. 꼭두각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내란 우두머리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가서
저기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 지시도 받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이 위헌 상황을. 그래서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을 들을만 했다. 최성모 권한대행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의총에서 최성모 권한대행 탄핵 여부 결론 안 났다고 그러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강력하게 이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예. 헌법재판관들도 당연히 탄핵 소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이 국정 공백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예. 즉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좀 네. 바꿔볼게요, 의원님. 네. 내란 진상 조사 단장이시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네네. 어제 새 의혹을 제기하셨던데 네. 윤 대통령이 군헬기 아파치를 동원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네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 네, 확인. 제가 예. 복수의 내부 제보를 통해서 예.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한 것입니다. 네, 내부 제보요. 네, 그래서 그 통합 정보 작전이라는 것은 예. 이 육군의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그 휴전선 인근 비행하면서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예. 그런데 한 4차례 훈련 기간 중에 개헌 전에 예. 훈련 기간 중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단순히 감시 장비를 통해서 북한군 동향을 분석하라 이게 아니고요. 예.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저기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라는 명령을 하달한 거죠. 그래서 원래 다니는 아주 위험하니까 회랑이 따로 있어 다니는 길, 예. 승인된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벗어나서 회랑 바깥 최대한 북쪽에 근접해가지고 북쪽에서 보일 수 있게끔 노출 비행을 하는가 하면은 예. 또 적을 타격하라 하는 이런 교신도 이 비화 통신이 아니고 일반 주파수 쉽게 노출되는 고정망으로 적으로 하여금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북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이런 훈련을 해도 되나? 예. 이거 너무 위험하다. 예.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계엄이 있었고 아마 이게 북풍 유발 아니겠느냐. 예. 다른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럼 단순 정찰이 아니라 무력 충돌을 유도해서 진짜 그렇죠, 국가 그렇죠.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의혹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건 이제 제보를 받으신 거고 네. 의원님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지시 네. 이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이제 평양 드론 사태라든지 예. 또 6월에 9.19 군사 합의를 파기를 했는데 예. 9.19 군사 합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적대행위 금지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풀어버린 것. 예. 그다음에 계엄 직전에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북한 예, 예. 쪽 요원을 접촉하려다가 수상하게 여긴 몽골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바가 있어요. 예. 아마도 이런 NLL 북풍 의도적인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또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아파치 북풍 유도 이런 것이 예. 일련의 북풍 유발 의혹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네, 요거를 그렇게 보기 어려운 증거가 또 있어요. 예, 제가 평양 쪽에서 예. 10월 11일 작년 10월 11일이죠. 예. 평양이 무인기 사진과 함께 침투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 예. 굉장히 화를 냈지 않습니까? 바로 예. 그 다음 날 예. 경기도 연천에서 무인기 하나가 추락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찰이 민간의 신고를 받고 그걸 확보를 해두고 이제 사진을 갖고 있는데 예. 제가 그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그거를 북측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하고 대조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동일 기종인 겁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항상 이렇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도 예. 어떤 근거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서 군 당국은 이제 딱 입틀막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 군사 훈련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요 네. 얘기 좀 해볼게요. 영현백이라는 거 이거 어제 네, 네. MBC 단독 보도인데 네. 군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이란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3,000개를 사들였다. 이게 네. 평소 보유량보다 훨씬 많아서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군은 2022년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요거? 그 부분은 MBC 단독이 아니고요. 이제 예. 저희 방에서 이제 자료를 갖고 가서 MBC가 그러시구나. 이게 종이 예. 이 종이 관하고 예. MBC는 이제 종이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 이제 그 취재를 해서 함께 보도를 해버린 예. 건데요. 의원님 단독 보도로. 예. 네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게 정상적으로 공고를 낸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군은 이런 영현백을 입찰 공고를 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정상 공고 한 7일간의 공고 여유를 두고 하는데 2024년도에는 특이하게도 긴급 공고 딱 5일 만에 이 발주 공고를 내는 거죠. 예. 근데 이때가 6월 7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6월 그런데 7일이요? 예. 6월 7일 예. 여름에. 예. 그런데 이게 150일 내에 납기를 하게 돼 있는데 150일이 언제 되냐면 11월 3일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11월 3일부터는 언제든지 영현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영현백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11월에는 바로 11월 9일, 11월 4일 명태균 수사 보고서 나왔죠. 11월 9일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예. 11월 24일 김용현한테 계엄 실행을 준비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11월에 계엄 실행 준비 시기와 이 영현백이 업체로부터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가지고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비켜갈 수가 없는 일이죠. 유혈 사태를 네.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계엄 실행 준비 시기에 딱 맞추어서 이미 발주가 돼 있었고 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것이 12월 3일 계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량 살상을 기획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물품들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비슷한 네.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제 이제 MBC하고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네. 저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네. 총을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을 안 쏘고 뭐 했느냐? 네.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요게 네. 이제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 발언에 녹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네. 들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직보했다. 요 통화를 네. 경찰에 압수수색할 때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이미 그 공수처에서도 처음에 이제 체포하러 갔을 때 후퇴를 했어요. 그쪽에서 경호처 쪽에서 그 어떤 예. 유혈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러섰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예. 무렵에 저한테 제보된 것은 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이 위선에서 있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윤석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또한 2차 체포될 때 이 예. 김건희가 총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부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남편이 구속된 이후에 체포된 이후에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나온 말이 아니라 1차 시도 때는 남편이 직접 말을 했고요. 예. 2차 잡혀갈 때는 당신들 뭐하냐 총 갖고 있으면서 질책을 했을 것이고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총기 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의원님 이 그렇기 부분을 때문에 이제 예. 공수처에서도 1차 그 유효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공수처장이 판단을 해야 하고 예. 이제 물러섰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뭐 이 김건희 여사는 뭐 공수처 수사대장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네, 이 네.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고발하거나 뭐 이러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 현재까지는 일단은 윤석열 파면에 대한 예.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파면된 이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 그 고소 고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헬기 있잖아요. NL 아파치 헬기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그 민주당에서 외환죄 추가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그거를 다시 시도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이제 외환죄는 예. 그 외환 유치죄가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은 그 적과 통모를 한 부분까지 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런 그 몽골의 정보사가 간 것이 예. 적과 통모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하는 것은 수사 당국이 가려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일단은 그 형법 99조에 예. 그 일반 이적죄가 있는데요. 예, 그 예. 일반 이적죄는 적군에게 예. 적군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야면 아하. 일반 이적죄는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예. 그 일반 알겠습니다. 이적죄 정도는 예.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